안녕하세요. 만화로 보는 3분 철학, 서양 고대 철학편 6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강의 주제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 아테네 철학자죠. 이 소피스트에 대항해서 등장한 그런 멋진 철학자죠. 이 소피스트는 상대주의를 주장했고 소크라테스는 절대주의를 추구했죠. 소피스트의 상대주의가 공동체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중후제 전락할 때 소크라테스 등장했죠. 이분이 쓴 방법이 문답법, 삼파술을 통해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며 공동체 전체의 도덕적, 지적 성장을 지향했다. 그래서 서양철의 아버지로 인정받는 분이에요. 이 서양철의 아버지라는 왜 아버지가 된가 하면은 이 내면의 영혼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면의 영혼을 듣고 따지고 이성이죠. 그러니까 이성 중심의 철학이 서양 전체에 흘러요. 그런 철학의 아버지죠. 이 동양 철학의 아버지 공자하고 이제 맞죠. 공자는 천명지 위성을 했죠. 내 안에 본성이 천명이에요. 그럼 본성을 깨워야 되죠. 항상 본성의 명령을 듣고 사는 게 공자 가르침이죠. 소크라테스는 어때요? 내 안에 내면의 영혼 소리를 들어요. 다이몬 소리를. 똑같죠. 이게 이제 동양 서양 철학의 그 큰 전통이 되죠. 이렇게 된 거는 이분들이 산 시대가 철기 시대예요. 한 2500여 년 전 그 무렵이죠. 수백 년 동안 철기 시대인데 이 시대가 되면은 신화 시대 끝나고 철학 시대, 종교 시대 넘어가요. 신화로는 이제 사회가 유지가 안 돼요. 부족 사회일 때는 신화로 사는데 각자의 신화로 사는 게 부족들이죠. 근데 철기가 등장한 부족의 전쟁이 나면 대제국이 만들어져요. 그럼 대제국에 맞는 철학이 생겨나요. 이게 이제 철학시대예요. 그게 소크라테스, 공자의 철학이고, 기독교, 불교, 이런 종교가 또 이제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인류가 철학 종교에 접어들게 돼요. 지금도 크게 보면 철학 종교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핵심 사상을 공부해보죠. 소크라테스의 핵심 사상은 저는 너 자신 알라에 있다고 봐요. 너 자신 알라. 신탁을, 그죠? 이게 내 잘라 직접 한 말 아니고 그죠? 어디 이렇게 있던 거죠. 근데 너 자신 알라 이게 뭘까요? 우리는 보통 해석할 때 너 자신 알라 그러면은 너희 네 꼴을 알아. 그런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냥 소크라테스 했을 때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봐요. 이 자신을 알라고 할 때 아는 힘이 어디 있어요? 바로 내면의 다이몬에 있잖아요. 이성. 그러면 깊은 내면 진리를 찾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자아로 이제 찾으려고 그래요. 그냥 내 기분에 따라 생각하고, 내 감정을 생각하고, 나의 얕은 추로 생각하잖아요. 이 자아를 넘어서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여기에 전제되어 있다면 너 자신 알라. 나는 자아로 아는 존재 아니야. 내 내면에서 지혜를 구하는 자. 그죠? 그래서 네 안에 있는 본성, 이성을 깨워라. 이런 의미로 해석해요. 너는 이성을 가진 존재다. 그 이성은 내 안에 다이몬 소리 듣는 거 다 포함하는 거죠. 엄청 넓은 의미의 이성이죠. 그래서 합리적 이성이죠. 나중에 이성이 서양에서 이제 도구화 되잖아요. 도구화 되고 이제 수학 이성이 쫙 축소되는데 이 소대에 의한 이성은 지혜의 빛이라고 보면 되겠죠. 공자가 말한 천명 같은 걸로 볼 수 있죠. 내 안에 신의 소리에. 그래서 이것이 너 자신 알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해요. 너 자신 알라, 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직접 안 가르치잖아요. 내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이성이 있으니까 이성이 이미 알고 있는 이성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죠? 그래서 영혼의 가장 고유한 능력이 바로 이성인데 이성은 절대적 보편이 알게 된다. 본성 요는 진선미를 직관에 아는 능력이 있다. 그죠? 그 능력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는 아무도 모른다는 걸 전제해야 돼요.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본성은 안 깨어나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때 난 저 사람 알아. 저 사람 명문대 출신이야. 알면 사기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따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큰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모른다 해야 하는 거예요. 무지의 지혜. 나는 모른다. 모른다 하는 순간 내 안에 본성이 깨어나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알게 돼요. 이거는 불구성에 했을 때 아이는 어때? 그냥 알잖아요. 대신도 그때죠. 대신은 지식이 많잖아요.
치실을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똑같죠. 소크라테스 치실을 보지 말란 거예요, 세상을. 네가 갖는 치실을 보지 말아라. 그건 오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한계가 딱 있죠. 그래서 내 지식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무지지죠. 나는 모른다 하란 거예요. 그런 본성에 깨어나서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여자니 알라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해요. 그래서 자아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네 안에 진심을 아는 이성이 있다. 그 이성을 깨우라. 그래서 항상 나는 모른다는 자세를 가지라. 이게 소크라테스 정신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쓴 공부 방법을 3파수를 그래요. 대화법 3파수. 3파는 아이를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애가 그 자궁수에 있는 아이를 이제 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처럼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 진심을 아는 능력이 타고난 거예요. 그 지식을 끄집어내 주는 게 철학자가 할 일이라고 본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가면은 누굴 만나면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서로 알게 해주지 지식을 주입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현대 교육의 아버지란 말도 써요. 교육 사표 이러면 그죠. 교육의 인류의 스승이란 말도 쓰는 이유가 이런 인간이 가져야 할 교육에 대한 근본 관점을 저는 얘기했다고 해요. 에듀케이션 영어의 뜻이 에듀케이트 그러면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 교육은 이제 주입만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교육을 많이 받아도 공부를 많이 해도 똑똑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죠? 사회 나오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뭐 잘 사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화수를 3파를 쓴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사람들을 하여금 스스로 무지를 자각하고 내면을 깨달아 나가도록 이끌었다. 이것이 바로 3파술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 어떨까? 내 내면 안에 깨어나면 지행합이 되겠죠. 내 안에 본성이 깨어나서 아는 거, 이건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건 실천하게 돼 있어요. 머리로 아는 건 실천 안 해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는, 머리는 어때요? 머리는 합리화하는 데 익숙하죠. 자기 방어도 하고, 그죠? 저한테도 싫은 척하고 막 온갖 거짓을 가득한 게 우리 자아의식이에요. 깊은 무의식에 들어가서 진짜 나가 이제 진짜 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아는다는 건 머리로 아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깨달음을 얘기하죠. 네 안에 그 이성을 깨워서 로고스를 깨워서 아는 걸 안다고 그러지. 그 머리로 따져서 아는 거 이런 걸 안다고 안 그래요. 머리로 아는 사람들 다 깨버리잖아요.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이 계속 질문하니까 머리로 공부한 사람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게 돼요. 몸을 깨달은 사람은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니체가 그런 얘기했죠. 필요성 거심을 믿는다. 필요성 거심이 어때요? 온몸에 나온 거. 근데 그를 필요 안 쓰고 그냥 적당히 미사일로 썼을 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책이 베스트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그 사고로 공부하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게 되죠, 스스로. 그래서 머리로 알면 실천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내면의 본성이 깨어나면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 진리를 맞는 삶을 산다. 이거는 노자 도덕하고도 맞다 봐요. 노자 도덕경이 도를 알면 덕과 맞다 했잖아요. 어떻게 도덕이잖아요. 도는 우지이치. 우지이치에 맞는 삶이 덕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성찰하는 삶을 살라 그래요. 항상 성찰해라 이거예요. 성찰하는 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수라 백석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서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어니젠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하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가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어디에서 좁쌀 알만한 알에서 갓 깨인 듯한 발이 쓰지 못한 무척 적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암을 그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려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 불고 한 이 작은 것은 무소히 달아나 부리며 나를 스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란 종이에 받아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나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함이 있다가 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진짜 시가 참 가슴 아프죠. 백석 시는 어때요?
제목이 수라잖아요. 수라, 아수라, 지옥 세상이죠. 그 지옥 세상이 된 걸 보는 거예요. 일제시대를 생각했죠. 새끼 거미가 방 빠져서 방 청소를 했더니 그죠. 새끼 거미 어미가 다 그 이별을 하게 되죠. 이산가족이 되잖아요. 이런 슬픔을 이제 실었었잖아요. 이것이 이제 성찰한 삶이라 봐요. 청소할 때도 청소 후딱 하고 철학 공부하자 이게 아니죠. 일상 삶이 공부가 되는 이게 성찰한 삶이죠. 항상 내 마음을 보는. 그래서 내 마음을 보고 이렇게 사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때요? 바로 소크라테스를 우리한 철학하는 사람이죠. 소크라테스가 우리한테 보여준 거는 철학이 삶인 그 철학이 삶이고 죽을 때까지 이 철학을 유지했던 그런 철학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소크라테스 정신을 우리 사회에 이제 빗대보면 대중문화를 볼 때 조심해야 된다 봐요. 드라마, 영화 보면은 그 안에 잘 만들잖아요. 드라마 이런 거. 그 보면 다 막 영웅 이야기 아니에요. 다 잘 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리만족 돼버려요. 저는 그래서 대중문화를 접하면서 나를 읽어야 된다 봐요. 내 삶, 내 마음. 내 삶이 조금만 좋아져야 돼요. 가족 관계에서죠. 부부 관계, 자식과의 관계, 직장 동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삶이 좋아져야 되는데 영화 드라마 보면 대리만족 돼버려요. 그러니까 영화 보면서 대리만족 있다가 깨어나면은 현실 들어오면 현실은 또 구질구질하죠. 구질구질한 현실이 싫어서 또 드라마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 현실은 점점 더 질이 멸리해지는 이런 삶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성찰한 삶, 드라마 볼 때도 드라마를 보면서 나를 보고 책을 읽을 때도 나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나를 보는 계속 내 삶을 높여나가는 이런 삶의 습관이 돼야 된다 봐요.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큰 스승이죠. 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한 이야기를 또 함께 공부해보죠. 소크라테스가 부당하게 이제 사형선고 당했지만은 이분은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여요. 부당한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된 뒤에 중국 크리톤이 이제 탈옥을 보내요. 도망가세요. 도망가. 친구. 하고 해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법을 어기는 것은 법 자체를 파괴하는 일이며 그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는 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악법이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사회를. 부당하더라도 그 지켜내려고 하는 이 정신을 소중히 봐야 되는데 악법도 법이다 해서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잘못되면 지키게 만들어버리는 그죠? 죽어 있는 시민을 만드는 이런 악법도 법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전태일 죽음하고 비교해 볼 수 있다 봐요. 전태일 마지막 일기에서 이렇게 썼죠.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각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러 가마. 조금만 참고 견뎌라. 너희들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로다. 오늘은 토요일. 하느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죠. 마지막 일기라 그래요. 전태일은 마지막 부당한 노동 조건, 악법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악법이 법이라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써 노동 형제들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그 공동체를 사랑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아테네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렇게 죽음으로 받아들였죠. 이렇게 해서 그 정신이 이어지면서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엄청난 가르침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지 이걸 악부터 법이다라고 해석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또 소크라테스가 탈옥을 권했다 또 이런 말도 해요. 나는 평소에 다이몬이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 신호를 보내고 했는데 지금은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해봤는데 다이몬이 가만히 말을 안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망 안 가는 게 잘한 거라는 거예요. 항상 내면소를 듣고 산 거죠. 이게 철학하는 마음, 이게 진짜 철학자죠. 지식이 아니라 내면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면소를 듣고 어떤 영적인 삶을 사는 이런 삶이 소크라테스죠. 공동체를 사랑하고 현실에서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영혼까지 사랑하는 이런 가장 모범을 보인 그런 소크라테스죠. 이런 삶이 저는 원시인들은 했다고 봐요. 항상 그저 경이 살아있는
그죠? 경의가 살아있는 그 사회 그 의례가 있고 사회 제도 구조 시대가 있잖아요. 원신들은 이렇게 집단주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면서 공동체를 지키는 이런 그 원신 공동체 사회가 저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대 이제 현대인 농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이제 삭막해지죠. 그러면서 영적인 삶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사랑하고 싶어도 안 돼요. 시 한 편 읽어보죠. 내 마음의 거울, 나의 절, 입김을 만들어 세상에 내보낸다. 사라진다. 건너가 보지 못하고 솜이다. 그와 같다 내 마음. 내 마음이 이렇게 사라져버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 봐요. 그런 시를 읽어볼게요. 앙큼한 꽃 손택수, 이 골목에 부쩍 싸움이 는 건 평상이 사라지고 난 뒤부터다. 평상 위에 지지배배 배를 깔고 누워 숙제를 하던 아이들과 부원 다리를 쉬어가곤 하던 보험 아줌마, 국수 내기에 미나투를 치던 할미들이 사라져버린 뒤부터다. 평상이 있던 자리에 커다란 동백 화분이 꽃을 피웠다. 평상 몰아내고 주차금지 앙큼한 꽃을 피웠다. 평상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살아요. 근데 어쩌다 꽃을 놓고 깨끗하게 미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평상 하나가 그 사람들을 더불어 살게 하잖아요. 그 평상이 우리 사회에 전 일사에 필요하다 봐요. 마을 협동조합이라든가 그 북카페 같은 거, 또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시민단체, 또 농촌 협동조합 이런 평상 같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이런 조직이 많이 늘어난다고 봐요. 그 안에 사람이 단련돼야 되죠. 사람은 더불어 사는 거 눈부신 아름다움을 체험해야 된다 봐요. 그래서 나 하나가 자유로우면서도 남과 더불어 사는 평상 같은 조직, 그죠? 이런 조직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민주화 몸에 배야 된다 봐요. 그래서 때 소크라테스처럼 공동체 사랑하고 내 영혼을 소중히 하는 그런 소크라테스가 이 시대 인류의 그 사표, 우리의 스승이라고 봐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민주주의가 아름답게 꽃이 피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주의 꽃을 피우느냐, 못 피우냐, 지금 못 피우면 끔찍하다고 봐요. 너무나 슬퍼져. 아름다운 민주주의 꽃 피워서 우리 후손들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